1번 고르신 분들 카드에 손끝을 올리자마자 제 마음이 아주 동그랗게 굴러갔어요. 이상하죠? 재회운인데 막 무겁게만 눌리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작은 인연, 방울이 또르륵 굴러오는 느낌이에요. 맨 앞에 인연 동자가 앉아 계세요. 붉은 실을 손에 쥐고 있는데 그 실이 팽팽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았어요. 살짝 느슨하게 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1번 분들과 그 사람 사이가 완전히 끝장난 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끌어당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실은 아직 따뜻하지만 중간중간 꼬인 데가 있거든요. 1번 분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끝났으면 왜 자꾸 생각나지? 그 사람도 나를 한 번쯤 떠올릴까? 내가 먼저 연락하면 너무 초라해 보일까? 아이고, 이 마음이 아주 팝콘처럼 톡톡 튀어요. 참았다가도 갑자기 올라오고 괜찮다가도 이름 하나에 심장이 슬쩍 비틀리죠. 인연동자는 그런 마음을 장난처럼 건드리면서도 사실은 꽤 진지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 카드는 단순한 미련이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에 아직 풀리지 않은 정, 다시 확인해야 할 마음의 꼬리표가 남아있다는 뜻으로 익혀요. 그런데 옆에 바로 매듭이 나와요. 여기서 장난기가 싹 줄고 마음이 살짝 조용해집니다. 매듭은 두 분이 헤어진 이유가 단순히 마음이 식어서만은 아니었다고 보여줘요. 말이 어긋났거나 타이밍이 엇박자로 움직였거나 서로 자존심을 세우느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삼켰을 수 있어요. 1번 분들 혹시 그런 장면 있지 않으세요? 사실은 붙잡고 싶었는데 입에서는 차가운 말이 먼저 나간 날. 상대도 한마디 더 해주길 바랐는데 괜히 뒤돌아서 버린 순간 그 장면이 아직 마음 서랍에 찰칵 잠겨 있어요. 이 매듭은 끊어진 밧줄이 아니고 풀어야 하는 실타래예요. 그래서 재회운도 갑자기 다시 시작. 이런 번쩍번쩍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꼬였던 부분을 하나씩 만져보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가 아니에요. 누가 더 사랑했고 누가 덜 사랑했는지도 아니고요. 신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두 사람 모두 마음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채 물러섰다는 점이에요. 1번 분들이 아픈 만큼 상대도 자기 방식으로는 흔들렸을 가능성이 보여요. 다만 그 사람은 표현이 둔하고 말보다 침묵으로 숨는 쪽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방울이 흔들립니다. 이게 아주 귀엽고도 의미심장해요. 방울은 큰 선언이 아니라 작은 신호예요. 재회가 온다면 처음부터 진지한 대화로 문이 열리기보다는 사소한 흔적 하나로 시작될 수 있어요. 예전 사진을 보게 된다든지 상대가 올린 무언가가 눈에 들어온다든지 공통 지인을 통해 소식이 스치듯 들린다든지요. 혹은 아무렇지 않은 안부 한 줄이 갑자기 도착할 수도 있어요. 잘 지내? 같은 말 있잖아요. 겉은 가볍지만 속에는 마음 주머니가 숨어 있는 말이요. 1번 분들, 이 방울은 가볍게 들리지만 절대 빈소리가 아니에요. 누군가 마음속에서 이미 여러 번 흔들어 본 뒤에야 바깥으로 살짝 새어나오는 신호예요. 상대가 연락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아주 자연스러운 척 할 거예요. 별일 아닌 것처럼 굴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생각나서 우연히 봤는데 문득 궁금해서 이렇게요. 그런데 월선신녀 결로 보면 그 말이 진짜 그냥은 아니에요. 달빛 아래 감춰둔 마음이 살짝 문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분들 작은 연락을 너무 얕보지 마세요. 작은 조약돌 하나가 깊은 물결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흐름이 우물로 들어가요. 여기서부터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우물은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쪽은 아주 깊어요. 1번 분들도 그동안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을 수 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이제 별 생각 없어 하고 말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혼자 있는 밤에는 그 사람 이름이 물속 달처럼 떠올랐을 거예요. 지워지지 않고 그렇다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는 마음. 참 얄궂죠. 마음이란 게 카드값처럼 딱 정산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인연은 그렇게 계산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물이 상대 쪽 마음에도 깊은 잔상을 보여줘요. 그 사람은 1번 분들을 완전히 잊고 새 페이지로 넘어갔다기보다 마음 한쪽에 덮어둔 채로 지냈을 가능성이 커요. 다만 그 덮개가 꽤 두꺼워요. 미안함, 자존심, 부담, 다시 시작했다가 또 반복될까봐 겁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물 뚜껑처럼 얹혀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늦거나 반응이 어정쩡하거나 다가오다 멈추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1번 분들, 그걸 보면서 역시 마음 없네 하고 바로 단정하지는 마세요. 이 사람은 감정 속도가 느리고 겁이 나면 장난처럼 말하는 타입으로 보여요. 여기서 맑은 물그릇이 딱 놓입니다. 아, 이 카드가 참 예뻐요. 맑은 물그릇은 1번 분들에게 마음을 맑게 하고 말을 정갈하게 하라는 처방이에요. 재회를 원한다고 해서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을 한꺼번에 쏟아내면 물이 흙탕물이 돼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나만 힘들었어.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야? 이런 말이 목까지 올라올 수 있죠. 당연해요.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들을 바로 던지는 때가 아니라 먼저 물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이 맑아져야 서로의 얼굴이 보이거든요. 1번 분들 혹시 연락을 하게 된다면 문장을 짧고 부드럽게 가져가세요. 길게 쓰면 감정이 줄줄 새요. 세 줄 안쪽이 좋아요. 문득 생각났어.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다. 부담 갖지 마. 이런 식으로요. 너무 귀엽게 말하면 가벼워 보일까 걱정되시죠? 그런데 1번 분들은 무겁게 들어가면 상대가 뒷걸음질 칠 수 있어요. 통통 튀되 진심은 흐리지 않는 말. 그게 좋아요. 말하자면 딸기 우유 같은 문장이에요. 달콤한데 너무 끈적하지 않은 말. 살짝 웃게 만들면서도 마음은 분명히 담긴 말이요. 그 옆으로 풍경이 이어져요. 바람이 불어야 울리는 그 바람종이요. 이건 억지로 흔들면 예쁜 소리가 안 나요. 1번 분들이 조급해서 연락을 몰아치거나 상대 반응을 시험하듯이 건드리면 흐름이 삐끗할 수 있어요. 풍경은 자연스러운 계기, 우연한 타이밍, 한 번 스치는 소식이 재회 쪽 문을 두드린다고 보여줘요. 특히 계절이 바뀌는 느낌, 밤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 예전에 함께했던 장소나 노래 같은 것이 두 사람 마음을 다시 건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연판에서는 꽤 센 버튼이에요. 이 카드가 알려주는 건 기다림을 죽은 시간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림도 숨쉬고 있어요. 다만 멍하니 붙잡고만 있으면 기운이 축축해져요. 1번 분들은 기다리는 동안 본인 매력을 다시 살려야 해요. 머리 모양 하나 바꾸는 것도 좋고 사진첩 정리하면서 마음 무거운 장면을 덜어내는 것도 좋아요. 친구 만나서 웃는 시간도 필요해요. 재회하고 싶다는 마음이 내 하루를 다 잡아먹으면 상대가 돌아와도 1번 분들이 반짝이지 못해요. 신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기다림을 말랑하게 만들어두라는 거예요. 딱딱한 기다림은 상대를 찌르고 말랑한 기다림은 다시 앉을 자리를 만들어줘요. 이제 회원동자가 나오세요. 여기서 마음이 한 번 풀립니다. 회원동자는 억울함과 서운함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살살 풀어주는 신령의 결이에요. 1번 분들 마음속에 그때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하는 질문이 남아있죠. 상대도 내가 그때 조금만 다르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품었을 수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끝맺음이 말끔하지 않았던 흔적이 보여요. 헤어진 날의 말, 읽고도 답하지 않은 메시지, 마지막 표정, 돌아서던 뒷모습, 이런 장면들이 아직 마음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회원동자는 그 장면들을 하나씩 떼어내는 흐름이에요. 재회가 되든 안 되든 1번 분들이 먼저 마음의 가시를 뽑아야 해요. 가시를 꽂은 채로 다시 손을 잡으면 잡는 순간 또 아파요. 그래서 이 재회운의 핵심은 다시 만나느냐만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는 마음으로 부드러워지느냐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적어도 1번 분들이 원망만으로 이 인연을 보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아직 따뜻한 마음이 남았어요. 조금 화가 나도 결국은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 참 이상하죠. 사랑이란 게 가끔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삐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수가늠이 계십니다. 이건 참 깊은 위로예요. 해수가늠은 눈물 닦아주는 물의 손길이에요. 신령님께서 1번 분들 마음을 탓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못 잊었니?가 아니라 많이 참았구나 하고 보듬는 결이에요. 그러니 1번 분들, 본인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물처럼 흐르면 길을 만들고 고이면 썩잖아요. 지금은 흐르게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번 분들 재회운은 살아있어요. 다만 번개처럼 꽂히는 재회가 아니라 물결처럼 돌아오는 흐름이에요. 인연동자가 남은 시를 보여주고 매듭이 꼬인 사연을 들춰내고 방울이 작은 소식을 흔들고
우물이 숨겨둔 감정을 비춰요. 이어서 맑은 물그릇이 말과 마음을 정돈하라 하고 풍경은 자연스러운 때를 기다리라 하며 해원 동자가 원망의 실밥을 풀어주고 해수가늠이 눈물의 소금기를 씻어줍니다. 아유, 카드들이 아주 한편의 달빛 드라마를 펼쳐놓았네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잠들기 전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그 사람을 붙잡겠다는 마음보다 내 마음이 맑아지길 바라는 정성을 들여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흐린 마음도 정성 앞에서는 조금씩 맑아져요. 그리고 또 연락을 하고 싶다면 감정 폭탄 말고 마음 엽서처럼 보내세요. 짧고 다정하게요. 마지막으로 답이 늦어도 본인 자존감을 바닥에 내려놓지는 마세요. 1번 분들 매력은 기다림 속에서도 살아있어야 해요. 마음이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에 1번이라고 적고 지금 가장 기다리는 말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말이 1번 분들 마음길을 조용히 밝혀줄 거예요. 2번 고르신 분들 카드 펼치자마자 분위기가 아주 반짝해요. 그냥 반짝이 아니고요. 달빛에 사탕가루 살짝 뿌려놓은 듯한 반짝임이에요. 앞에 선녀가 계세요. 이 카드는 2번 분들 마음이 아직 예쁘게 남아있다는 걸 보여줘요. 미련이라고만 부르기엔 조금 아까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서운함도 있지만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아직도 살짝 웃고 싶은 장면이 남아있거든요. 같이 걸었던 길, 별거 아닌 농담, 갑자기 마음이 풀렸던 말투, 그런 것들이 마음 안에서 조그만 별사탕처럼 굴러다니는 모습이에요. 2번 분들, 솔직히 겉으로는 나 이제 괜찮아 하셨을 수 있어요. 친구한테도 아니야, 별 생각 없어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다르죠? 휴대폰을 보다가 괜히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해보고 아무 뜻 없는 글 하나에도 혹시나 보라고 올린 건가 하고 마음이 폴짝 뛰었을 수 있어요. 아유, 이 마음이 아주 참새 발걸음처럼 재빠릅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톡 튀고 접었다가도 다시 팔랑거려요. 선녀는 그런 2번 분들 마음을 예민하고도 곱게 보여줘요. 상처가 있어도 품위는 잃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사람이 다시 오길 바라면서도 먼저 흔들리는 티는 내기 싫은 마음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선녀 옆에 보자기가 딱 나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재미있어져요. 보자기는 감싸둔 마음이에요. 그냥 숨겼다기보다 예쁘게 접어서 안 보이게 둔 마음이죠. 2번 분들, 그동안 그 사람 생각을 아예 버린 게 아니라 포장해 놓으셨네요. 남들이 보면 정리한 줄 알아요. 그런데 본인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 풀지 않은 보따리가 있어요. 그 안에 미안함도 있고 못다 한 말도 있고 그때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어있어요. 이게 참 귀엽고도 짠해요. 마음이 과자 봉지처럼 바스락거리는데 겉으로는 아무 소리 안 나는 척하고 계셨어요. 상대쪽도 이 보자기 흐름에 걸려 있어요. 그 사람도 모든 걸 시원하게 정리했다기보다는 꺼내보지 않으려고 묶어둔 마음이 보여요. 일부러 바쁜 척했거나 다른 일에 몰두했거나 자기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연이라는 게요, 묶어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장롱 깊숙이 넣어둔 향주머니처럼 시간이 지나도 은근한 향이 올라오죠. 이번 분들과 그 사람 사이에도 그런 잔향이 있어요. 강하게 확 올라오는 냄새는 아닌데 문득문득 사람을 멈추게 만드는 기억의 향이요. 이 결이 이어지면서 신호동자가 뛰어나옵니다. 아, 이 카드가 나오면요.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신호가 들어올 수 있어요. 꼭 직접적인 연락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연락 가능성도 보여요. 그런데 그 전에 주변을 통해 그 사람 이야기를 듣거나 갑자기 그 사람이 이번 분들 쪽을 의식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잠잠하던 계정에 반응이 생긴다든지 공통 지인이 그 사람 이야기를 툭 꺼낸다든지 예전 대화창을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생긴다든지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은 이거 뭐지? 하고 고개를 쏙 내밀어요. 신호동자는 아주 장난꾸러기 같은 카드예요. 대문 열고 나 왔습니다 하는 신호가 아니라 창문에 작은 조약돌을 톡 던지는 느낌이에요. 이번 분들 너무 큰 사건을 기다리면 작은 소리를 놓칠 수 있어요. 재회우는 처음부터 드라마 엔딩처럼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숨바꼭질하듯 슬금슬금 얼굴을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다가와도 처음에는 농담처럼 올 수 있어요. 갑자기 생각났네. 잘 지내나 해서. 별일 없지? 이런 말들요. 겉은 너무 가볍죠.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아요. 말풍선은 작아도 안에 들어있는 마음은 꽤 묵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장막이 함께 나와요. 이게 이번 분들 재회운의 핵심 장면이에요. 장막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마음, 서로가 보지 못하는 사정, 그리고 체면 때문에 가려진 진심을 말해요. 이번 분들도 상대 마음을 정확히 못 보고 있고 상대도 이번 분들 마음을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나를 잊었겠지. 내가 연락하면 싫어하겠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두 사람 사이에 커튼처럼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늦고 신호는 오는데 말이 빙글빙글 돌아요. 이번 분들, 혹시 그 사람과 헤어지거나 멀어질 때 오해가 있었나요? 누가 딱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서로가 서로의 표정을 잘못 읽은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번 분들이 차갑다고 느꼈을 수 있고 이번 분들은 그 사람이 무심하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카드에서는 둘 다 마음을 감추는 방식이 조금 서툴렀다고 나와요. 한쪽은 자존심으로 숨고 한쪽은 아무렇지 않은 척으로 숨은 거죠. 그러다 보니 진심은 장막 뒤에 있고 앞에서는 엉뚱한 말들만 춤을 춘 거예요. 아이고, 사랑이 가끔 이렇게 엉뚱한 탈춤을 춰요. 그 다음 발언문이 펼쳐집니다. 이 카드는 이번 분들이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스스로에게 정확히 말해보라는 의미예요. 나는 이 사람과 다시 이어지고 싶은가? 아니면 사과를 받고 싶은가? 혹은 내가 사랑받았다는 확인이 필요한가? 이걸 분명히 해야 해요. 재회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감정이 숨어 있거든요. 그리움, 억울함, 설렘, 불안, 자존심, 기대. 이 감정들이 한 냄비에 다 들어가면 국물이 탁해져요. 발언문은 마음의 레시피를 다시 쓰라는 카드예요.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방식이면 좋은지, 어디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적어보라는 뜻이죠. 이번 분들께 특히 좋은 건 보내지 않을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런 마음이었다. 네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아팠다. 그래도 좋은 기억이 남아있다. 다시 대화한다면 이런 말부터 하고 싶다. 이렇게요. 이걸 바로 상대에게 보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의 문장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말이 정리되면 얼굴도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면 인연을 마주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신령님께 정성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돌아오게 해주세요 보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로 다시 마주하게 해주세요가 훨씬 맑아요. 그리고 문살이 보여요. 이 카드가 아주 섬세해요. 창호지 사이로 안쪽 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그림이에요. 문살은 완전히 열린 문도 아니고 꽉 닫힌 벽도 아니에요. 안쪽 상황이 살짝 보이지만 손을 넣을 수는 없는 상태죠. 이번 분들과 상대 사이가 딱 그래요. 서로를 완전히 차단한 흐름은 아니에요. 어딘가로는 여전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신경 쓰고 있어요. 다만 직접 들어가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너무 직진으로 문을 벌컥 열려고 하면 안 돼요. 문살 사이로 먼저 빛이 오가는 게 좋아요. 이 말은 곧 간접적인 신호가 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번 분들이 너무 슬픈 글을 올리거나 상대를 겨냥한 듯한 말로 마음을 찌르면 흐름이 탁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행복한 척만 해도 상대가 정말 다 잊었나 보다 하고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자연스럽고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밝은 사진 하나, 담백한 일상 하나, 무리하지 않는 근황. 이런 게 문살 사이로 들어가는 빛이에요. 나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너를 미워하며 다친 것도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상대 마음을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마지굿이 나와요. 여기서 기운이 한번 탁 열립니다. 마지굿은 복을 맞이하고 신령을 맞이하고 닫혀있던 자리에 새 흐름을 들이는 카드예요. 재회운으로 보면 다시 마주할 계기, 대화를 받아들이는 자리, 어색함이 풀리는 만남의 가능성을 보여줘요. 이게 반드시 거창한 약속으로만 오진 않아요. 우연한 마주침, 짧은 통화, 늦은 밤 안부, 갑자기 이어지는 대화처럼 찾아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번 분들의 태도예요. 그 순간의 마음이 드디어 왔구나 하고 폭죽처럼 터지면 상대가 놀랄 수 있어요. 대신 방긋, 살짝 문 열어두듯이 받아주세요. 마지굿은 또 준비의 카드이기도 해요.
손님을 맞이하려면 집 안을 정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분들 마음도 정리해야 합니다. 아직 원망으로 방바닥이 어질러져 있으면 재회가 와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구분해 보세요. 이건 꼭 해보시면 좋아요.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꺼낼 말은 부드럽게, 아직 상처가 너무 날카로운 말은 나중으로 미뤄두는 거예요. 첫 대화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첫 대화는 문을 여는 시간이지 집 전체를 뒤집는 시간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칠성님이 계십니다. 이 카드가 나오니 마음이 조금 안정돼요. 칠성님은 소원, 시간, 별의 길, 그리고 오래 지켜보는 보호의 결이에요. 재회가 당장 내일 모든 결론을 내는 식으로 보이진 않지만 시간이 흐르며 다시 맞춰지는 별자리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마음이 조금 다른 곳에 떠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같은 밤하늘 아래로 시선이 모일 수 있어요. 특히 이번 분들은 간절함이 깊은데 그 간절함을 불안으로 태우면 마음이 까맣게 그을려요. 별은 소리 지른다고 빨리 뜨지 않잖아요. 어둠이 차분해져야 또렷하게 보입니다. 칠성님은 이번 분들께 기다림을 기도처럼 다루라고 하세요. 울면서 매달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내 삶을 챙기면서 하늘에 마음 한 줄 올리는 기다림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은 아주 조용한 데서도 길을 냅니다. 그러니 재회를 바라신다면 이번 분들 스스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이 돌아오든 먼저 연락을 하든 우연히 마주치든 이번 분들이 너무 무너진 얼굴이면 이야기가 다시 아프게 흘러갈 수 있어요. 반대로 내 중심이 살아있으면 상대도 더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요. 선녀가 아직 예쁜 감정을 들고 있고 보자기가 감춰둔 마음을 보여주며 신호동자가 작은 연락의 종소리를 흔들어요. 그 사이 장막은 서로의 진심이 아직 덜 드러났다고 말하고 발언문은 이번 분들 마음을 문장으로 정리하라예요. 문살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연결을 보여주고 마지굿은 다시 마주할 자리를 준비시키며 칠성님은 이 흐름이 시간을 타고 천천히 풀린다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재회 후는 끝난 인연을 억지로 되살리는 것보다 가려졌던 마음이 다시 빛을 찾는 것에 가까워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보내지 않을 편지를 먼저 써보세요. 예쁘게 쓰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튀어나오는 대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 전하고 싶은 말 하나만 남겨두세요. 그리고 또 상대에게 신호가 오면 바로 결론부터 묻지 마세요. 왜 연락했어? 보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가 훨씬 좋아요. 마지막으로 작은 정성을 드리고 싶다면 밤에 조용히 물 한 그릇 떠놓고 서로 상처 덜 주는 말로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치성을 드려보세요. 신령님께서 그 조심스러운 마음을 알아주실 겁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재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감정이 번쩍 튀어오르는 것보다 신호가 먼저 오고 장막이 조금씩 거치는 방식이에요. 작은 말, 작은 반응, 작은 우연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안에 별빛 콩알 같은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풀이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시고요. 댓글에 2번이라고 적고 그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한 줄 남겨주세요. 말로 꺼낸 소원은 마음속에만 웅크린 소원보다 길을 더 잘 찾아갑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카드 펼치자마자 공기가 살짝 달라져요. 막 시끌벅적한 재회가 아니라 오래 닫혀있던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쏙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앞에 미륵불이 계세요. 이분은 그냥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결이 아니에요. 끝난 줄 알았던 마음이 긴 시간을 지나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에요. 3번 분들, 이 인연은 한 번 아프게 지나갔거나 너무 오래 기다리다 마음이 바삭해진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재가 되지는 않았어요. 속에 아주 작은 불씨가 남아있어요. 바람 불면 꺼질 것 같은데 또 손으로 감싸면 살아나는 그런 불씨요. 미륵불은 기다림의 끝, 새 국면, 늦게 오는 변화의 결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3번 분들 재회 후는 빠르게 톡 튀어오르는 탄산수 같은 흐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묵은장이 읽듯이 오래 삭은 감정이 어느 순간 깊은 맛으로 바뀌는 쪽에 가까워요.
내가 왜 아직도 이 사람을 생각하지? 하면서 스스로도 답답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단순한 집착이라기보다 끝까지 이해되지 않은 장면이 있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대화, 차갑게 돌아선 태도, 갑자기 끊긴 연락, 혹은 말없이 멀어진 분위기. 그 미완성 장면이 3번 분들 마음속에서 아직 엔딩 자막을 못 올렸어요. 옆에 오색 실타래가 나와요. 아유, 이거 참 복잡합니다. 한 가지 색실만 있으면 풀기 쉬운데 5빛깔이 함께 얽혀 있어요. 3번 분들과 그 사람 사이에는 사랑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 미안함, 자존심, 서운함, 기대, 체념이 한꺼번에 엉켜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려 해도 어느 실부터 잡아야 할지 헷갈렸을 거예요. 좋아했던 건 맞는데 다시 만나면 괜찮을까? 그 사람이 변했을까? 내가 또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뾰로롱 튀어나왔다가 다시 숨어요. 마음이 마치 고양이 장난감처럼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했겠네요. 상대 쪽도 단순하지 않아요. 오색 실타래는 상대가 3번 분들을 한 가지 감정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움도 있고 부담도 있고 다시 다가가기 어려운 체면도 있어요. 좋았던 기억은 있는데 그때의 문제까지 다시 마주해야 하니까 쉽게 손을 못 뻗는 모습이에요. 특히 이 사람은 감정이 생기면 바로 말하는 유형이라기보다 한참 안에서 굴려보다가 이상한 타이밍에 툭 던지는 쪽으로 보여요. 그래서 3번 분들이 보기엔 뭐야, 마음 없는 거야?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속을 보면 마음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너무 여러 가닥이라 말이 늦어진 결이에요. 그 다음 거울이 딱 세워져요. 여기서 분위기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거울은 남의 마음만 보라는 카드가 아니에요. 내 얼굴, 내 표정, 내가 이 인연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라는 뜻이에요. 3번 분들 이 관계를 지나면서 본인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더 순수하게 믿었는데 이제는 작은 말 하나에도 의미를 따지고 답장 속도 하나에도 마음이 출렁였을 수 있어요. 사랑이 예쁜 꽃다발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확대경이 된 느낌이랄까요? 상대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계속 분석하게 된 거예요. 거울은 3번 분들에게 묻고 있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사랑에서 오는지 아니면 상처받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지 보았나요? 이 질문이 조금 콕 찌르죠. 그런데 이건 혼내는 말이 아니에요. 신령님께서 3번 분들 마음을 더 다치지 않게 하려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재회를 원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상대가 돌아오면 내 아픔이 자동으로 사라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가 돌아와도 내 마음속 거울이 깨져 있으면 얼굴이 자꾸 찌그러져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의 금, 간 자리부터 봐야 해요. 그리고 금줄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금줄은 막아서는 선이에요. 3번 분들과 그 사람 사이에 아직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경계는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3번 분들을 보호하는 선으로 보여요. 예전에 두 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가까워졌다가 상처가 커졌거나 서로의 생활을 흔들 만큼 깊게 얽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재회우는 그냥 다시 붙어라가 아니라 선을 지키면서 다시 확인하라는 쪽이에요. 아무리 그리워도 바로 예전처럼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음문을 열더라도 현관문부터 열어야지 안방까지 한 번에 들이면 어지러워져요. 3번 분들 혹시 상대가 다시 다가오면 마음속으로는 반갑지만 겉으로는 차갑게 굴까봐 걱정되시죠? 반대로 너무 반가워서 모든 경계를 풀어버릴까 봐도 걱정될 수 있어요. 금줄은 딱 가운데를 잡으라고 해요. 나는 너와 대화할 수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나를 함부로 흔들게 두진 않을 거야. 이 태도가 필요해요. 재회는 상대를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집에 새로운 규칙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3번 분들이 중심을 잡으면 상대도 이 관계를 더 가볍게 대하지 못해요. 이 흐름 뒤에 신칼이 번쩍번쩍합니다. 아, 여기서 칼날이 아주 또렷해요.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신칼은 무조건 끊어내라는 뜻만이 아니라 흐릿한 것을 또렷하게 가르는 결이에요. 3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감정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정하는 힘이에요. 예전의 상처를 계속 들고 갈지 아니면 그때의 방식은 끊고 새로운 대화법만 남길지 결정해야 해요.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모든 걸 덮으면 다시 같은 곳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보고 싶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면 길이 달라지거든요. 신칼은 상대에게도 영향을 줘요. 그 사람 쪽에서 애매하게 굴던 태도가 어느 순간 잘릴 수 있어요. 연락을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상황이 조금 분명해지는 장면이 보입니다. 다만 3번 분들이 먼저 칼을 휘두르듯 몰아붙이면 흐름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나한테 마음 있어 없어? 이렇게 단칼에 묻고 싶겠지만 첫 장면부터 그렇게 들어가면 상대가 얼어붙을 수 있어요. 칼은 사람을 겨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불안과 집착을 자르는 데 쓰는 게 좋아요. 이게 통통 튀면서도 굉장히 단단한 처방이에요. 마음속 잡초를 쓱쓱 베어내는 반짝 가위질 같은 거죠. 그 옆으로 방울끈이 이어져요. 이 카드는 연락의 끈, 소통의 매개, 다시 닿는 연결고리를 보여줘요. 완전히 끊어진 줄 알았던 곳에 얇은 끈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끈이 아주 굵고 당장 끌어당길 수 있는 밧줄은 아니에요. 작은 방울이 달린 끈이라 세게 당기면 시끄럽고 어색해져요. 살짝 흔들어야 맑은 소리가 납니다. 재회 흐름으로 보면 3번 분들과 상대 사이에 다시 말을 걸 수 있는 통로가 생길 수 있어요. 직접 연락일 수도 있고 공통된 소식이나 우연한 계기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짧게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울끈은 또 말투가 중요하다고 알려줘요. 3번 분들은 진심이 깊은 만큼 한번 말문이 열리면 마음속 이야기가 우르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대비보다 분무기가 좋아요. 촉촉하게 조금씩 상대가 숨 쉴 틈을 느껴야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닿는다면 그동안 나 너무 힘들었어부터 꺼내기보다 오랜만이라 조금 어색하네. 그래도 안부가 궁금했어 정도가 좋아요. 귀엽죠? 그런데 이 말이 훨씬 힘이 있어요. 마음을 감추는 게 아니라 상대가 도망가지 않게 문턱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단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흐름이 부드러워져요. 비단은 귀한 기회, 품격 있는 인연, 다시 예쁘게 다듬어질 수 있는 관계의 결이에요. 3번 분들, 이 인연이 만약 다시 움직인다면 예전처럼 투박하게 부딪히기보다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야 해요. 말도 곱게, 태도도 곱게, 마음도 너무 헐값에 내놓지 말고요. 비단은 아무데나 막 던지는 천이 아니잖아요. 접는 법도 있고 펼치는 순간도 있어요. 3번 분들 마음도 그래요. 귀하게 다뤄야 합니다. 상대가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걸 바로 허락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상대도 이 관계를 함부로 잡지 못합니다. 이 비단은 재회 후의 분위기도 보여줘요. 다시 닿는다면 두 사람 사이에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조금은 예쁜 긴장감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 사랑할 때처럼 마냥 뜨겁진 않아도 서로를 더 섬세하게 보는 흐름이 생겨요. 예전에는 감정이 앞서서 툭툭 말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말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는 왜 그래 보다 그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 다시 잘해보자 보다 천천히 대화해보고 싶어. 이런 말이 비단 같은 말이에요. 부드럽지만 흐물흐물하지 않고 고운데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산신이 자리 잡고 계세요. 산처럼 묵직한 수호의 결이에요. 산신은 흔들리는 마음을 뿌리로 내려앉히세요. 3번 분들, 재회가 되느냐보다 먼저 중요한 건 내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인연은 감정만으로 달려가면 또 숨이 찰 수 있어요. 산길을 오를 때 뛰면 금방 지치잖아요. 한 걸음씩 올라야 정상의 바람을 느낍니다. 산신은 3번 분들에게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하세요. 급하게 결론 내지 말고 상대 말보다 행동을 보라고 하세요. 연락 한번 왔다고 마음을 통째로 맡기지 말고 시간이 지나도 태도가 이어지는지 살피는 게 중요해요. 산신이 수호로 오신다는 건 3번 분들 뒤에 버텨주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혼자라고 느꼈던 밤이 많았겠지만 사실 3번 분들은 이 시간을 지나며 마음의 뿌리가 깊어졌어요. 예전보다 더 많이 생각했고 더 아프게 배웠고 이제는 사랑 앞에서 나를 잃지 않으려는 힘도 생겼어요. 이게 참 귀한 복이에요. 재회운이 들어와도 3번 분들이 예전처럼 휩쓸리지 않으면 이 관계는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자랄 수 있어요. 만약 상대가 여전히 애매하게 굴거나 책임 없는 말만 던진다면 그때는 3번 분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쪽으로 움직여야 해요. 신령님께서도 무조건 붙잡으라 하지 않으세요. 귀한 마음은 귀하게 받는 사람에게 건네야 해요.
전체 결을 보면 미륵불이 오래 기다린 변화의 문을 열고 오색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힌 감정을 보여주며 거울이 3번 분들 마음의 진짜 얼굴을 비춰요. 금줄은 경계를 세우라 하고 신칼은 흐릿한 불안을 잘라내라 하며 방울끈은 다시 닿는 말의 통로를 흔들어요. 그 뒤에 비단이 관계를 곱고 귀하게 다루라 알려주고 산신은 중심을 잡고 천천히 확인하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3번 분들의 재회운은 있습니다. 다만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재회가 아니라 서로의 태도가 달라져야 열리는 재회예요. 같은 문으로 들어가면 같은 방에서 또 올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문장을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먼저 종이에 그 사람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내가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다시 만나게 된다면 꼭 지키고 싶은 내 마음의 선을 적어보세요. 이게 3번 분들한테 작은 금줄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또 연락이 닿는다면 급하게 감정 결산을 하지 말고 짧은 안부와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산책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산이든 공원이든 나무가 있는 길이면 더 좋아요. 걸으면서 내 마음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님께서도 그 마음의 뿌리를 알아주실 겁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이 인연은 아직 완전히 죽은 나무가 아니에요. 다만 새순이 나려면 묵은 가지를 조금 정리해야 합니다. 돌아올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건 돌아왔을 때 3번 분들이 더 단단하고 예쁘게 서 있는 거예요. 오늘 풀이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살짝 응원 보내주시고요. 댓글에 3번이라고 적고 이 사람과 다시 마주한다면 꼭 지키고 싶은 내 마음의 선 한 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3번 분들 재회길의 작은 등불처럼 켜질 거예요. 4번 고르신 분들 카드 펼치자마자요. 제 손끝이 살짝 따뜻해졌어요. 막 뜨거운 불길이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꺼진 줄 알았던 작은 등잔부리 속에서 똑깍 하고 다시 켜지는 느낌이에요. 맨 앞에 촛불이 놓여 있습니다. 이건 4번 분들 마음속에 아직 꺼지지 않은 바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이 예전처럼 무조건 돌아와야 해 하고 펄쩍 뛰는 모양은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하죠. 조금은 지쳤고 조금은 내려놓은 척하고 그래도 밤이 깊어지면 그 사람 이름이 불빛처럼 흔들리는 흐름이에요. 4번 분들, 이 마음 참 묘하지 않으세요? 낮에는 괜찮아요.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사람들하고 웃기도 해요. 그런데 혼자 조용해지는 순간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뽀르르 살아납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연락 오지 않을까? 내가 정말 다 잊은 걸까? 다시 만나면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방 안을 작은 반딧불처럼 날아다녀요. 촛불은 그리움만 말하지 않아요. 이건 정성이에요. 4번 분들이 그 인연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말 마음을 들였고 아꼈고 잘해보고 싶었던 결이 깊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옆에 해원굿이 나옵니다. 아, 여기서 마음이 살짝 찡해요. 해원굿은 속에 맺힌 것을 풀어내는 흐름이에요. 4번 분들,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때 왜 그렇게 끝났어야 했을까 하는 응어리가 있죠. 그냥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풀고 싶은 게 있어요. 오해든 서운함이든 끝내 듣지 못한 말이든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처럼 남아있는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이 재회호는 단순히 사랑이 돌아오는 이야기라기보다 오래 막힌 숨을 풀어내는 이야기예요. 4번 분들 중에는 헤어진 뒤에도 겉으로는 굉장히 의연하게 버티신 분들이 많아 보여요. 괜찮아, 나도 내 길 가면 되지 이렇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올라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남들에게는 잘 안 보였죠. 참으셨네요. 많이 참으셨어요. 해원굿은 그런 마음을 이제 울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카드예요. 눈물은 약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 붙잡고 있던 마음이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4번 분들 스스로를 보며 왜 아직도 이래 하지 마세요. 마음에도 해독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결이 부채로 이어집니다. 부채는 바람을 일으키죠. 답답하게 고인 공기를 바꿔요.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건 4번 분들의 재회운에 변화의 바람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이 태풍처럼 와장창 뒤집는 게 아니라 창문을 살짝 열어주는 바람에 가까워요. 갑자기 그 사람이 무릎 꿇고 돌아온다 이런 그림은 아니고요.
4번분들 마음이 먼저 조금 가벼워지면서 그 가벼워진 결을 따라 인연의 공기도 바뀌는 흐름이에요. 참 신기하죠? 내가 덜 매달릴 때 오히려 상대가 내 빈자리를 더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부채는 말투도 바꾸라고 해요. 4번분들, 혹시 그 사람과 다시 대화가 닿는다면 처음부터 깊은 감정의 보따리를 풀지 마세요. 무겁게 시작하면 상대가 숨을 못 쉬어요. 바람처럼 가볍게, 그러나 차갑지는 않게요. 오랜만이네. 문득 생각났어. 잘 지내면 좋겠더라. 이런 말이 좋아요. 톡톡 튀지만 날카롭지 않은 말, 솜사탕에 달빛 한 꼬집 뿌린 말이요. 너무 귀엽나요? 그런데 4번분들 흐름에는 이런 말맛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서로를 누른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는 바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다듬이돌이 놓여 있어요. 이 카드가 참 현실적이에요. 다듬이돌은 반복해서 두드리고 펴고 고르게 만드는 상징이에요. 4번분들 마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루아침이 아니었죠. 많이 참고 혼자 정리하고 같은 생각을 몇 번이고 빨래처럼 두드려 널어 두셨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했다가 아니야, 그 사람도 너무했지 했다가 다시 그래도 보고 싶다로 돌아오는 마음. 이 반복이 꽤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4번분들은 재회가 와도 쉽게 믿지 못할 수 있어요. 마음이 이미 여러 번 접혔다 펴졌거든요. 상대 쪽도 이 다듬이돌 영향을 받아요. 이 사람은 감정을 세련되게 표현하는 쪽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도 투박하게 굴고 미안해도 괜히 딴소리하고 보고 싶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 수 있어요. 참 답답하죠. 사랑을 한다면서 왜 그렇게 삐거덕댔을까요? 그런데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완전히 냉정했다기보다 자기 마음을 다루는 법이 서툴렀다고 나와요. 마치 구겨진 옷을 손으로만 대충 펴려는 사람 같아요. 다리미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4번분들은 상대의 말보다 반복되는 태도를 봐야 해요. 한 번 다정했다고 전부 믿지 말고 꾸준히 달라지는지 살피세요. 이제 기도 37이 나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처방이에요. 기도 37은 하루 이틀 반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성을 쌓아가는 흐름이에요. 4번분들의 재회우는 번개처럼 번쩍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마음을 정돈하고 내 기운을 회복하면서 그 틈으로 다시 인연의 길이 열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번에는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답장 하나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연락이 늦으면 바닥까지 뚝 떨어지는 방식은 4번분들을 너무 지치게 해요. 신령님께서 너부터 살려놓고 기다려라 하시는 결이에요. 4번분들께는 작은 의식이 잘 맞아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깨끗한 물 한 그릇, 조용한 마음, 정돈된 방 하나면 충분해요. 밤에 불을 너무 환하게 켜지 말고 숨을 천천히 고르면서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인연이면 맑은 말로 다시 닿게 해주세요 하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기도 37은 매달림이 아니라 중심 잡기예요. 그 사람 돌아오게 해주세요만 붙잡으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요. 대신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빌면 이상하게 재회길도 더 맑아져요.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인연도 덜 삐뚤게 다가오거든요. 그 옆에 방석이 보입니다. 이건 기다리는 자리, 다시 앉을 자리, 그리고 내 위치를 지키는 카드예요. 4번분들 재회를 바란다고 해서 상대가 부르면 언제든 뛰어나가는 모습은 좋지 않아요. 내 자리가 있어야 해요. 나는 너를 기다릴 수 있지만 나를 버리면서까지 기다리진 않아. 이 말이 필요합니다. 방석은 4번분들에게 품위를 지키라고 해요. 상대가 연락을 하면 반갑겠죠. 심장이 반짝콩처럼 튈 수 있어요. 그래도 바로 모든 감정을 쏟지는 마세요. 차분히 앉아서 그 사람이 왜 왔는지, 어떤 태도로 말하는지 보셔야 해요. 이 방석은 재회 가능성을 보이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있다는 건 누군가 다시 앉을 공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그 자리는 예전과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상대 중심으로 4번분들이 움직였을 수 있어요.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4번분들 마음집 가운데에 본인 자리가 먼저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이 들어오려면 그 옆에 앉아야지. 4번분들을 밀어내고 가운데를 차지하면 안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재회는 둘이 다시 만나는 거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하루를 통째로 삼키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비녀가 나와요. 이 카드가 참 곱습니다.
비녀는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하게 꽂아주는 상징이에요. 4번 분들 마음이 이제 조금 정돈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 사람 생각만 하면은 머릿속이 고무줄처럼 튕기고 감정이 여기저기 흩어졌을 수 있죠. 그런데 비녀는 흩어진 마음을 한 곳에 모아줍니다. 나는 어떤 사랑을 원하는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는 무엇인가? 다시 만나도 지켜야 할 나의 선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들이 조금씩 정리돼요. 참 예쁜 정리예요. 차갑게 끊는 정리가 아니라 나를 귀하게 만드는 정돈이에요. 비녀는 4번 분들 매력도 다시 살아난다고 보여줘요. 재회를 기다리는 동안 얼굴빛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무거울수록 나를 단정하게 챙겨야 합니다. 옷차림을 바꾸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하루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태도, 내 말투를 거칠게 만들지 않는 품위, 내 눈빛을 너무 적게만 두지 않는 힘이요. 이상하게 이런 기운이 생기면 상대가 느낍니다. 예전이랑 조금 다르네 하고요. 4번 분들이 매달리는 사람에서 빛을 되찾은 사람으로 바뀌면 상대의 시선도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불사할머니가 계십니다. 이건 깊은 보호예요. 불사할머니는 오래 버틴 마음을 품어주는 신령의 결이에요. 4번 분들, 이 사랑 때문에 마음이 늙은 것처럼 느껴진 날도 있었죠. 더는 설렐 힘이 없는 것 같고 다시 누군가를 믿는 일도 겁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사 할머니는 끝난 줄 알았던 생기도 다시 살아난다고 보여주세요. 재회가 되든 혹은 4번 분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마음을 회복하든 이 흐름은 4번 분들을 죽은 감정 안에 오래 가두지 않아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고요. 다시 누군가를 믿는 마음도 조금씩 돌아와요. 재회운으로 보면 불사할머니는 4번 분들 쪽에 긴 보호와 회복의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상대가 돌아온다면 그 관계는 예전의 상처를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4번 분들이 먼저 마음을 회복하고 그 사람도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신령님께서 아직은 아니야 하고 문을 살짝 닫아두실 수 있어요. 이건 벌이 아니에요. 4번 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재회가 복이 되려면 돌아오는 사람이 상처까지 들고 오면 안 되잖아요. 손에는 말 한 송이, 마음에는 책임 한 줌쯤은 들고 와야죠. 전체 결을 보면 촛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바람을 보여주고 해원굿이 오래 맺힌 마음을 풀어내며 부채가 답답한 공기를 바꿔요. 이어서 다드밋돌은 반복된 아픔과 인내를 보여주고 기도삼칠은 조급함 대신 정성을 쌓으라 하며 방석은 내 자리를 지키라 알려줍니다. 비녀는 흐트러진 마음을 곱게 정돈시키고 불사할머니는 4번 분들 마음의 생기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의 재회운은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4번 분들이 예전처럼 아프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마주하는 거예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오늘부터 며칠만이라도 잠들기 전에 방을 아주 작게 정리해보세요. 책상 위, 침대 옆, 휴대폰 사진첩, 뭐든 좋아요. 바깥이 정리되면 마음도 조금씩 따라 정돈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보내지 말고 먼저 적어두세요. 하루 지나도 같은 마음이면 그때 다듬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 한 그릇 떠놓고 내 마음이 나를 해치지 않게 인연이면 맑은 길로 닿게 해주세요 하고 치성을 드려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님께서 그 정성의 불빛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겁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이 인연은 무조건 끊어내야 하는 차가운 그림보다는 마음을 회복한 뒤 다시 확인해 볼 여지가 있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4번 분들이 먼저 살아나야 해요. 꺼진 척 하던 촛불이 다시 밝아지고 비녀처럼 마음이 단정해질 때 그 사람도 4번 분들을 예전과 다르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풀이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살짝 응원 보내주시고요. 댓글에 4번이라고 적고 재회가 된다면 이번에는 꼭 지키고 싶은 내 마음 한 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4번 분들 마음자리 위에 작은 등불처럼 오래 켜질 거예요.